백훈종의 전지적 비트코인 시점.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10분만 비트코인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알트코인 급락 원인과 그리고 비트코인이 10만 달러가 이제 시작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비트코인 가격이 뭐 10만 달러로 넘었고 그러면은 어디까지 갈 거냐 다들 관심 많으시죠? 그리고 알트코인 불장이 오고 이제 새로운 하나의 슈퍼사이클이 형성되는 거 여러분들 다 기대하고 계실 것 같아요. 제가 뭐 이곳저곳 요즘 많이 이제 다니면서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기는 한데요. 제 채널에서도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한번 내용을 준비해봤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지난주는 알트코인에게는 굉장히 안 좋은 한 주였죠. 그래서 이 코인마켓캡 15위까지 코인 순위를 지금 이렇게 쭉 가져와 봤는데 7일 수익률을 보면요. 전부 다 마이너스입니다. 체인링크 한 종목 빼고 네, 카르다노, 트론, 시바이누, 톤코인, 폴카닷 같은 거 보면은 하락률이 엄청났어요. 10% 이상씩 다 하락을 했고, 그리고 7위에서 1위 코인들 보면은 이제 비트코인만 혼자 2.42% 플러스 수익으로 마무리했고, 나머지는 또 다 안 좋았습니다. 이더리움 마이너스 2.9, XRP 마이너스 6.13, 솔라나 마이너스 7%, BNB 마이너스 3.4%, 그나마 선방했군요. 이더리움과 함께. 그리고 도지코인 13% 하락을 했습니다. 지난 한 주, 그러니까 12월 초에서 이제 중순으로 넘어오고 있었던 이 한 주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왜 비트코인 혼자만 이렇게 2.42%로 굳건하게 상승을 했고 나머지 알트코인들은 다 빠졌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 또 우리 생각을 확장해보는, 그래서 자신만의 관점을 가지는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일주일 2년물 국채금리 상승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때가 이제 그 11월 CPI가 부합을 해서 괜찮았던, 그래서 시장에 훈풍이 불었던 그런 순간이거든요. 이때 이제 금리가 좀 떨어지긴 했어요. 근데 다시 금리가 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 금리가 오른다는 건 내가 국채에다가 투자하는 대신에 이만큼의 보상이 더 필요해 라는 거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면은 이제 2년물입니다. 이거는 2년물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면 아무래도 많은 기관들의 셈법이 복잡해집니다. 어떤 말이냐? 단기채 2년물 또는 장기채 10년물 이런 데 투자하는 이 채권 트레이더들은요, 여러 가지 미래의 전망을 보고 국채를 샀다 팔았다를 반복을 하거든요. 국채가 가격이 오르면 금리가 떨어지고 국채 가격이 내리면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앞선 장표에서 보신 2년물 국채 금리 상승은 국채 가격이 떨어진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거예요. 즉 수요가 줄어든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거죠. 자, 국채 수요가 줄어든다. 지금 이 장표는 뭐냐면 2008년보다도 더 극심한 최근 2년물 국채 금리 변동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엄청 커져 있는 상태예요.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도 더 심합니다. 그러니까 국채 트레이더들이 국채를 샀다 팔았다. 한마디로 매수세와 매도세가 중간에서 막 격돌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불확실성이 크다는 걸 의미를 하는 겁니다. 엄청난 불확실성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국채 트레이더들, 보통 2년물이면은 뭐 2년 뒤를 내다보고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고 2년 동안 내 자금을 그 국채에다가 락업을 시켜놔야 되니까 10년물 국채에 투자하는 사람들이면 이제 10년의 미래를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죠. 그 경제 상황을 판단하는 국채 트레이더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민감하겠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변화에. 그래서 인플레이션도 보고 뭐 정권도 보고 국제적인 지정학적인 어떤 그런 것도 전쟁 이런 이슈도 보고 그런 거예요. 근데 2년물 국채금리 변동성이 이렇게 심한 거는요, 아무도 제대로 확신을 가지고 지금 예측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의미를 하는 겁니다. 향후 2년간의 경기라고 할까요? 자, 이게 알트코인 가격 하락과 무슨 상관이냐? 지금 보시죠. 국채 금리가 그러면 왜 상승했나 보겠습니다. 그리고 변동성은 왜 지금 늘어나고 있냐?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미 연준이 양적 축소를 종료할 것 같아요. 점점 종료하고 있고, 양적 축소를 종료한다. 그러니까 양적 완화로 가는 건 아니겠지만 아무튼 완화적인 환경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재정 확장이죠. 그리고 게다가 트럼프 2기 국채 대량 발행 또 예정돼 있습니다. 뭐 바이든 대통령 때도 많이 국채 찍어서 돈 많이 풀었지만 트럼프 2기 때도 할 게 많잖아요. 할 게 엄청 많습니다. 공약한 것들만 하더라도 뭐 다시 멕시코에 그 뭐냐 장벽 지어야 되죠. 그거 이제 뭐 멕시코한테 관세 매겨가지고 한다고 하지만 아무튼 그런 것들을 다 수행하는 데 있어서 또 국채 많이 발행해야 되고 재정 확장됩니다.
네, 미 연준 입장에서는 이제 양적 완화로 가진 않겠지만 당장 이제 그동안 쭉 타이트닝 했던 양적 축소를 종료를 하고 이제 기준금리 조금 내려주고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도 잡혀가니까 좀 시장의 숨통을 트이게 해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 얘기가 들어서면 이제 재정 확장하고 그러면서 중국 정부는 미국채 매수를 중지하고 있죠. 여러분 이런 뉴스 많이 보셨죠? 중국 정부 더 이상 미국채 안 삽니다. 금을 사죠, 차라리. 금을 오히려 많이 사죠. 일본 정부도 미국채 매수 규모 축소하고 있습니다. 그냥 자기네 나라 정부 국채 더 많이 삽니다. 예, 일본은 해외 자산이 많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수익률을 가지고 일본 국채를 더 찍어서 그 국채에 투자합니다. 그리고 미국 국채는 오히려 매수 규모를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채 가격 하락이 우려되는 상황이 이렇게 지금 4개나 벌써 나오고 있어요. 이거 말고도 더 많아요. 그러니까 미국채 가격이 하락한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는 거죠. 앞선 장표에서 보여드렸듯이 미국채 2년물 금리가 뭐 인플레이션이 좋아도 오르고 뭐 연준이 기준금리 내려준다고 해도 오르고 아무튼 모릅니다. 그 이유는 국채 가격 하락이 우려돼서 전 세계에 있는 헤지펀드들이 미국채를 막 매도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싸다 하고 죽는 헤지펀드들도 있고 그러니까 변동성이 막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상황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암시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아니 이거 너무 판단하기가 힘들다. 기준금리가 더 내려갈 거냐 아니면은 인플레이션이 정말 멈출 거냐 아니면은 뭐 트럼프 대통령 들어와서 인플레이션이 더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 뭐 경기가 좋아질 거냐 나빠질 거냐 이거에 대한 찬반의 양론이 시장에서 지금 이 헤지펀드들 국채 트레이더들 간에 막 이제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현재 이제 발생하고 있는 국채금리 상승은 위험자산 가격의 악재를 초래합니다. 2022년에 어땠어요? 미국 장기채 금리가 1.33%에서 4.3%로 1년 만에 막 올랐죠.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빅스텝 막 이렇게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S&P 500 그때 어떻게 됐어요? 18%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국채금리가 오를 때는 위험자산 가격은 악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국채금리 상승 여파에 지난 일주일 같은 동기간 우리 알트코인 가격 다 떨어졌다고 했던 그 일주일 동안 미국 주가 지수도 좋지 않았어요. 나스닥은 겨우 0.57% 선방했고 S&P 500 지수 0.52% 하락, 러셀 2000 지수 중소형 지수죠. 이거 떨어진 거 보세요. 마이너스 3.1%. 국채에 대한 금리가 오른다. 국채 가격이 떨어진다. 그거는 일반적으로 이 주가 지수에 상당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더 불안한 자산일수록 더 많이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안전 자산이라고 거의 생각할 정도로 대규모 자금이 몰리고 있는 엔비디아, 뭐 구글 알파벳, 그리고 테슬라, 또 뭐 있나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미국의 거대 IT 대기업들이 주도하는 인덱스잖아요. 그러니까 그나마 버틴 거예요. 거의 안전자산이잖아요. 그런 IT 대기업들은. 근데 S&P 500 지수는 아무래도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다른 산업에 있는 기업들도 쫙 총망라되어 있는 그런 지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빠지는 겁니다. 이렇게. 국채금리 상승 여파에 미국 주가 지수도 좋지 않았어요. 근데 비트코인만 혼자 올랐다. 이게 이제 일주일 아까 기준으로 7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플러스 2% 상승이었지만 이거는 5일 기준입니다. 5일 기준으로는 6.28% 올랐습니다. 근데 같은 기간에 또 금을 이렇게 보면은 금도 빠졌어요. 재밌지 않나요, 여러분? 1.75% 금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 국채 금리가 2년물 국채 금리가 올랐다라는 그 하나의 사실만 놓고 봤을 때 알트코인도 쭉 미끄러지고 금 쭉 미끄러지고 그 다음에 미국 3대 주가 지수 미끄러졌어요. 나스닥 혼자만 약간 방어했고 근데 비트코인 혼자 이렇게 올랐다는 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알트코인과 비트코인이 정말 동행하나? 비트코인 가격 오르면 알트 불장 오나? 이거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만 오르는 이유 일주일만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닙니다. 그 일주일은 하나의 예시죠. 그 일주일 동안 국채 금리가 막 올라서 헤지펀드들이 막 이제 어떻게 할지 모르고 막 미래에 대한 불확성이 커지고 요럴 때 우리는 비트코인에 대한 이 인식을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이제 제가 5가지 포인트로 정리를 해봤어요. 비트코인만 오르는 이유, 정치적인 전망.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 암호화폐 우호적인 규제 정책들 막 내놓겠죠. 그리고 이는 비트코인 산업이 엄청 성장할 거다. 그리고 산업이 성장하면 시장이 당연히 예전보다 훨씬 더 자유롭게 거래가 되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이거에 대한 기대감 일단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2번 이것도 대박이죠. 미국의 비축 전략이 있죠.
네, 미국 정부가 연방정부나 아니면 주정부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본격적으로 비축해 나간다. 그러면은 이거는 타 국가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듭니다. 타 국가들의 비트코인 채택을 더욱 가속화할 거고요. 이는 비트코인 역사의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겁니다. 하나의 뭐 예를 들면은 연초에 있었던 현물 ETF 출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었고, 그리고 뭐 그 전에 지난 사이클로 돌아가 보면 이제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받겠다 했었던 테슬라가 나타난 거, 그리고 레이 달리오 같은 전설적인 투자자가 이 비트코인의 뭐 2% 정도 포트폴리오 배분도 괜찮다, 이렇게 갑자기 나서서 얘기를 한 거, 이런 것들이 다 변곡점들이었어요. 근데 미국 정부가 비축하는 것도 큰 변곡점이 될 겁니다. 그리고 타 국가들의 비트코인 매수 러쉬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서 아주 기대되는 부분이고요. 공급 측면 분석, 당연히 비트코인은 반감기가 있었죠, 4월 달에. 그래서 공급은 줄었고 수요가 이제 늘어나면은 줄어드는 공급량만큼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거죠. 이게 2025년에 이제 그 원년이 될 거라는 건 우리가 또 사이클을 봤을 때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세 번째 부분이 그 부분이고, 네 번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상장사들이 비트코인의 자산 편입을 엄청나게 증가하는 추세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도 계속 사고, 그것과 비슷한 이 플레이북, 비슷한 전략을 펼치고 있는 기업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요즘 이제 보면은 아주 채굴 기업들도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상장사들 그 채굴 기업들 보면 채굴도 하지만, 그리고 그걸로 캐펙스 투자 늘려서 채굴기 더 사고 채굴량 늘리려고 하고 계속 하고 있지만, 거기에 플러스 그냥 아예 비트코인을 시장에서 매수해버려요. 그러니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플레이를 하면서 직접 채굴까지 하는 그런 지금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2025년에도 비트코인 가격 오르면서 이러한 흐름이 더 가속화될 수 있죠. 국제 동향, 러시아 비트코인 우호적 정책, 러시아 의회에서 막 비트코인 사야 된다 이런 얘기 막 나오죠. 푸틴 대통령도 비트코인 좋은 것 같다, 자기 입으로 직접 얘기했죠. 이게 이제 친미 반미 뭐 어떤 뭐 선한 세력, 악의 세력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비트코인은 마치 불처럼, 프로메테우스가 발견했다고 하는 불처럼 좋은 목적으로도 쓰이고 나쁜 목적으로도 쓰일 수 있는 거고, 바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바퀴도 좋은 사람 차에 달릴 수도 있고 나쁜 사람 차에 달릴 수 있는 거고, 범죄에 쓰일 수도 있는 거고 일상생활에 쓰일 수도 있는 거고, 위대한 기술이라는 거는요, 그것만 봐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좋은 쪽에만 쓰이냐 아니면 나쁜 쪽에만 쓰이냐. 근데 둘 다 쓰인다. 범용으로 쓰인다. 그게 바로 위대한 기술입니다. 인류의 생활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근데 비트코인은 미국한테도 쓰이고 러시아한테도 쓰이고 중국한테도 쓰이고 시리아한테도 쓰이고 한국한테도 쓰이고 일본한테도 쓰이고, 이렇게 피아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위대한 기술이란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알트코인이 맞아 들어가는 부분 하나라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알트코인이 여기 5가지 포인트에 들어가나요? 트럼프 취임하면은 뭐 암호화폐 우호적인 규제 정책 예상돼서 알트코인 가격 오를까요? 네, 규제적인 문제는 해결이 되겠죠.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죠. 알트코인이 과연 규제 문제만 해결되면 가격이 오를 수 있느냐. 저는 이제 사용성 얘기를 항상 드리잖아요. 사용성이 갑자기 없던 사용성이 규제가 해결된다 그래서 갑자기 생겨나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죠. 그게 문제예요. 그리고 미국이 알트코인을 비축하려고 하나? 아니죠. 공급 측면, 비트코인처럼 반감기 있나 알트코인들? 없죠. 기업들이 비트코인 말고 알트코인들도 막 자산으로 편입하려고 하나요? 아니죠. 국제 동향, 러시아가 알트코인들 막 사모은다고 하나요? 아니잖아요. 비트코인만 오르는 이유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세요. 지금이 어떤 시장, 어떤 상황인지 우리 조금 더 시계열을 넓혀서 보자고요. 1980년부터 1990년 10년 동안 이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굉장히 많이 올랐던 3년, 1985년에서 1988년, 이때를 삼저호황이라고 해요. 이런 삼저호황 때문에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달러 가치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약달러의 시대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선진국이 아니라 신흥국 시장으로 돈이 몰리는 시기였어요. 달러 가치 하락기. 그리고 중소형주가 잘 나갔고요. 그리고 생각의 확장을 해보면 이때 알트코인이 잘 나가는 그런 시장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때는 알트코인이라는 개념이 없었죠. 그리고 2000년대로 와봅시다. 2000년대가 오면은 뭐가 또 핫했어요. 브릭스 있었잖아요. 브릭스. 신흥국 시장. 브라질 뭐로 이제 대표되는 신흥국 시장으로 돈이 많이 몰렸어요. 이때도 달러 가치가 이렇게 떨어졌어요. 달러 가치가 떨어지자 신흥국으로 돈이 간다. 그리고 지금 어때요? 2024년으로 왔어요. 2024년 오기 전에 2020년 봅시다. 2020년, 2021년 달러 가치가 또 여기 짧긴 하지만 이렇게 떨어졌거든요. 이때 그래서 비트코인 불장도 왔고,
그리고 알트코인 불장도 같이 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달러의 가치가 하락한다. 미국 달러화의 인덱스가 떨어진다. 이거는 신흥국, 뭐 새로운 중소형, 덩치가 작은 이런 것들에 돈이 몰릴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달러로 돈이 몰리면 이제 여기는 안전한 거, 그리고 선진국, 주도주, 뭐가 됐던 1등 이런 걸로 돈이 몰리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것들은 좀 지지부진하죠. 그럼 지금 이제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2015년에서 2025년 이렇게 가는 동안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올라가는 중이죠. 길게 봤을 때 중간중간에 한 번씩 떨어지는 구간은 오지만, 그럼 이제 앞으로를 생각해 봐야 돼요. 2025년이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앞으로 달러 가치는 이 점선을 따라 위로 올라갈까요? 아니면 꺾여서 밑으로 떨어질까요? 이거를 한번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겠죠. 이제 한 20년 주기별로 달러 약세 시기가 온다. 그래서 떨어진다 이제 볼 수도 있을 것이고, 여기 약 20년 요 기간이 이제 거의 도래했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질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집권을 하면서 강달러를 막 외치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니까 달러가 오히려 더 상승할 거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은 더 올라갈 거고,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뭐 미국 혼자 잘 되는 그런 시장이 또 온다.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저는 지난 일주일간 있었던 일이 이거를 약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그 일주일을 확장을 해보면 그냥 내년도 그렇게 흘러갈 것 같아요, 저는. 알트코인 돈 잘 안 간다. 쉽게 오를 수 없다. 달러 가치 꺾이기보다는 오히려 내년에는 적어도 더 올라갈 수 있다. 트럼프 2기 원년, 시작하는 원년이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시작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미국으로 돈이 몰리고, 그러니까 불확실성, 지금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변동성, 그 이념물 국채 변동성 엄청 심하다.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 이 트레이더들이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될지 전망을 잘 하지 못하는 중이다. 이럴 때는 안전한 걸로 돈이 모입니다. 선진국으로, 미국으로. 그러면 달러 가치는 올라가겠지, 당연히. 그리고 주도주, 네? 아무거나 중소형주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주도주가 간다고요, 주도주가. 그리고 비트코인은 물론 암호화폐상에서 당연히 주도주죠. 당연히 주도주니까 비트코인은 잘 갈 거고, 알트코인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비트코인은 그냥 단순히 암호화폐 안에서만 주도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비트코인은 그 다른 무언가예요. 주식보다도 더 안전하고, 주식으로 뭐 치면 주도주, 뭐 구글 알파벳, 테슬라,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이 대형 IT 기업들보다도 더 안정감을 주는, 국가든 기업이든 기관이든 개인이든 훨씬 더 안정감을 주는 새로운 안전자산, 경화로서 리레이팅 되는 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예전처럼 한 나스닥 3배 ETF 레버리지 정도 되는 거 상품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으면 그냥 알트코인 박살나면서 같이 박살나요, 비트코인도. 근데 리레이팅 되면 이제 알트코인과는 디커플링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게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가 목격한 그 현상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내용도 재밌으셨고 유익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뭐 댓글에다가 여러분들은 그러면 내년에 비트코인 가격 그리고 알트코인 가격 같이 갈 거냐, 예년처럼, 아니면 디커플링 될 거냐, 이거에 대한 의견도 한 번씩 적어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우리 같이 채널에서 토론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건전하게 재밌게 투자하는 그런 문화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하고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